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구조를 형성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발 제한 구역,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도 그동안 재산권 어떤 침해가 있었죠. 마음대로 활용 못하니까. 근데 어떻게 불가피하게 양도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매수대상. 이제 더 이상 LH나 이런 데서 개발하겠다. 양도하라. 이렇게 수 있죠. 매수대상. 이럴 때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다는 겁니다. 역시 혜택을 줘야 협조가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토지투자 연구관, 수험대 중에 하나인 개발 제한권 지정, 이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실제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언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꼭 알고 있는 내용을 받아야 되는 내용,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오늘 내용도 수업 시간에 잠깐 소개한 내용인데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법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상행 규정이고 상대적인 발달감이 큰 토지였습니다. 재산권 손실은 엄청나잖아요. 개발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세상이 이제 바뀐 거죠. 노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이거 개발 제한구역은 그린벨트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남들은 어떤 분은 개발 그린벨트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하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투자해도 괜찮다죠.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양재라든지 청계천 뭐 그렇게 가보면은 뭐 청계산이라든지 뭐 어디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린벨트 많죠. 거기에 그린벨트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원 넘어갑니다. 괜히 왜 2천만 원이에요? 자산 가치가 되니까 2천만 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어떤 투자 인사이트가 필요하면 잘 구축하면 괜찮은 땅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가깝고 이게 만약에 보상으로 연결되면 말 그대로 대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보상 투자가 이래서 매력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인생 역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역시 있는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이 수용됐다. 근데 양도소득세 감면은 아시는 분이 의외로 없습니다. 참, 왜냐 돈을 받기 바빠서 그런가요? 돈을 이제 받으니까 보상금을. 근데 감면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77조 3, 그죠? 감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정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토지 등 같은 토지 매수의 청구, 협의 매수를 통하여 이때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 청구, 개발지역 지정일 이전, 개발구 지정이 있었죠? 그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해서 취득일로부터 매 청구일, 혹 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은 40% 감면해 주네요. 청구일 20년 이전에 요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정일이 뭐 80년 있다. 80년 뭐 5월 1일 날 지정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이후에 협 매수일, 청구일, 협의 매수일죠. 요때까지 거주하는 자는 40%. 요 기간이 근데 지금 현재 2024년이라고 할 때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뭐 40년이죠. 요때는 40% 해주는데 이건 뭡니까? 요때부터 요 사이 20년 사이 지정이 이때인데 20년이죠. 이때부터 20년 이때는 25% 금액을 감면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감면해 준다 보면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냥 이해해 보면은 해제가 됐어. 그린벨트 더 이상 아니에요. 해제가 됐어요. 왜 그밖에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 수용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액을 역시 감면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 역시 뭐라고 몇 퍼센트입니까? 40%, 25% 이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간이냐면 여기서 보니까 1년이죠. 해제가 됐어. 그린벨트 해제가 됐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해도 보력이 있다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해제가 되면서 양도소유세 팔았어요, 이때. 근데 감면이 없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동안 재산권 손실이 엄청났는데 2, 30년 됐는데 그냥 해제됐다고 해서 그냥 해제됐다고 해서 양도소유세 감면을 없애버린다. 그럼 오히려 안 좋은 거네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제하고 1년 이내에 팔면 그대로 그 그린벨트 유지하는 거랑 똑같이 대우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 똑같이 있죠? 이거 출력한다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토지 매수 청구, 협의 매수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지정은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는 40%, 이유가 됐지만 20년 이상이면 25% 감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례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매수 대상 토지죠. 이거는 이제 잘 나오네요. 이렇게 있고요. 개발 제한과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입니다. 알겠죠? 해당 토지 등의 소재 거주한 대통령 정한 저주자 대촌이네요. 저 제천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제천이죠. 참직금 연접지구고 제천입니다. 그렇죠? 거주한 자를 말한다. 이랑 이거 지금 다 양도소득 감면 제천을 해야 되고 그죠? 대토입니다. 양도소득 감면을 위해서는 거주 여건을 갖춰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많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는 공립사 없는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 감면 그다음에 작용농지 이건 지금 했죠. 공익사업 지금 했죠. 작용농지 지난 시간 농지 대토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까지 다 얘기한 네 가지네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정확히 알고 있으면 투자에서도 판단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해주겠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공익사 없는 토지 수용 시, 그 다음에 자격농지, 농대토 이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하고 개발 제한과 지정에 따른 매수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구나. 근데 감면이 이게 양도소득세 면제 이게 아니죠. 뭡니까? 다 감면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감면을 충실하게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5년 이내 매도한다든지 이렇게 감면 요건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서 추진다는 거, 추징. 그동안 혜택 받은 걸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은, 아, 감면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실전 투자에서는 또 어떻게,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럼 투자 접근법이 중요하겠죠? 투자를 조금 어떻게 하고, 접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연구 대상도 중요하고 연구도. 그래서 이 내용이십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했냐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 매수 대상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있는데 개별주택자 아닌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개발기한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때 판단에 정확히 도움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원업이죠. 우리가 원하는 실전 투자자가 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전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서 개발 제한 구역, 양도소득세 감면까지 알아봤습니다.